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일시적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시간 유세에서 미국은 다시 세계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침묵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 등장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5월 7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발급 지연으로 전국 DMV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주말 탈북민과 한인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이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한인사회의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 전하는 K나우 뉴스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일시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 침체라기보다는 관세를 앞둔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 확대에 따른 일시적 통계 착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경제정책 시행을 앞둔 조정 국면으로 풀이되며 기업들의 수입 급증과 연방 지출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분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입의 급등입니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 전 원자재와 소비재를 미리 확보하면서 전체 수입이 41.3%, 특히 상품 수입은 50.9%까지 뛰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되며 수출 역시 1.8% 증가해 무역 활동은 활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 지출 효율화 정책도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연방정부 지출은 5.1% 감소, 전체 정부 지출 역시 1.4%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에 부담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의 공공부문 슬림화 전략은 세금 부담 완화와 행정개혁의 핵심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기초 세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1분기 개인 소비는 1.8% 증가, 특히 서비스 2.4%와 비내구재 2.7% 소비가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무려 21.9% 급증해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민간 재고 투자까지 더해져 전체 GDP 성장에 2.25%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수입 급증이 통계상 기술적 노이즈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의 이자벨 마테오스라고는 GDP 수치에 일시적인 왜곡이 크다고 언급했고 산탄데르 캐피털 마켓츠의 스티븐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2분기부터는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개편과 규제 완화가 궤도에 오르면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머컴 카운티에서 29일 유세 연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자신의 국정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머컴 카운티의 한 체육관, 수천 명의 지지자들로 가득한 이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지금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며 두 번째 임기 100일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국경 보안, 무역 개혁, 교육 시스템 재편, 국제 중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왔다며 자신의 정치 철학이 단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문제는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17차례나 언급하며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들어서만 1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됐으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시도가 96%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과 질서가 다시 미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국경 통제 성과를 자신 있게 내세웠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관세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를 물렸다며 이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대거 되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관세가 단순한 보복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책 개편의 중심에는 교육개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해체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교육은 워싱턴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청소년 세뇌에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오랜 수건이었던 작은 정부 실현을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연설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고 언급하자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트럼프 3선을 외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 미군 기지 방문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자동차 산업 재건 등 정책 성과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앞으로의 100일은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YMCA 음악에 맞춰 특유의 팔동작 춤을 선보이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100일을 맞아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주류 언론은 트럼프 100일을 미국의 추락과 위기로 규정하지만 지지 세력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동안 약속한 수많은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강경한 보수 정책과 대중 동원력을 무기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자맹을 이어가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며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위기감을 반영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고 있으며 백악관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 민주당 여성 정치인 양성단체, 이머지 아메리카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독서를 퍼붓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and their allies are counting on the notion that fear can be contagious. 하지만 해리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설까지 나돌던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겨냥해 여론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주목받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경제를 망치는 인위적 위기라고 몰아붙였지만 정작 부통령 재임 당시에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는 본인의 실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 재기의 발판을 노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설과 맞물려 이번 행보가 철저히 계산된 정치 이벤트라는 시선이 강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호한 어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밀러는 해리스를 국경 침공의 공범, 공공안전과 과학을 파괴한 인물로 규정하며 그녀는 미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end of the American Republic. And the only thing Americans want to hear from Kamala Harris is an apology for joining Joe Biden, and remember she was the border czar, joining Joe Biden in aiding and abetting the invasion of our country. And we're never going to stop talking about this because what they did to this country is unforgivable. It is an eternal stain on the Democrat Party. 해리스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권은 2026년 중간 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강합니다. 오는 5월 7일부터 미국 내 모든 주민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 시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005년 법 통과 이후 20년 가까이 지연됐던 이 제도가 이제 현실이 되며 발급 지연 등으로 혼란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전국의 DMV에는 발급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약은 이미 대부분 마감됐고 현장 방문은 긴 줄과 대기 시간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수차례 시도 끝에 예약조차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 기준을 충족한 주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으로 오른쪽 상단에 별표시나 특별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선 출생증명서, 공과금 명세서 등 여러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17%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욕도 절반을 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30개 주가 아직 70% 미만의 낮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 혼란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을 찾을 경우 대기 시간 증가 및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주민의 절반 수준만 리얼 아이디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켄터키를 포함한 일부 주는 국토안보부에 시행 연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농촌 주민과 고령층,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은 DMV 방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한인 사회가 하나 되어 평화를 꿈꾼 하루.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가 지난 주말 이곳 버지니아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거센 소나기가 지나가고 봄 햇살이 내리쬐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고등학교 운동장.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탈북민과 워싱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싱턴 민주평통이 주최한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뜨거운 열정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회식은 마영애 대회장의 감미로운 아코디언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이문영 간사의 매끄러운 사회로 이어진 행사에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강일한 평통 미주 부의장, 박춘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운동장에서 탈북민과 동포사회가 함께 뛰는 모습은 한반도 통일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고, 강일한 미주 부의장 역시 체육을 통한 화합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제2회 탈북민 체육대회 그리고 문화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아마 미주 전체에서 아마 이렇게 성대하게 탈북민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하는 데는 워싱턴 DC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다한 회장님이 정말로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런 체육대회를 마련하고 또한 마영애 상임위원님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런 성대한 대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 정말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캐나다, 미국, 중미, 남미를 제가 다 관장하고 있지만은 탈북민 체육대회를 이렇게 연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는 체육 행사만큼 좋은 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면서 하나가 되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북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다지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린다한 회장은 통일을 위한 작은 한 걸음에 워싱턴 민주평통이 보태는 노력이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2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세계에서 38명의 탈북민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탈북민들이 겨루는 경기를 하고 이렇게 잘 되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더욱 크게 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인사말.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참가 선수 대표들의 선서로 시작됐습니다. 태권도 시범 등 공연이 열렸고 족구 대회로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응원의 열기가 뜨겁고 평소에 볼 수 없는 워싱턴 한인 단체장들의 모습들이 신선하고 정겹습니다. 근엄하게만 느껴지던 주미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8개 분과가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획 홍보분과가 2위, 통일교육분과와 공공외교대외협력분과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진 친선 축구 경기에서는 워싱턴 평통위원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팀이 탈북민 중심의 평화통일팀과 맞붙어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는 탈북민 팀의 3대1 승리였습니다. 탈북민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하나의 팀으로 뛰며 진정한 연대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고, 한인 참가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자유를 함께 노래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한민족이 국경과 이념, 상처를 넘어 평화라는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린 만큼 한 뼘 더 가까워진 평화. 워싱턴에서 울려 퍼진 통일의 함성이 언젠가 한반도에도 닿기를 기대해봅니다. 주미대사관이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인사회의 미래와 차세대의 육성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차세대의 참여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미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와 허정미 참사관, 김봉주 영사, 하은우 재외 선고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차세대 리더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세대 없이 단체의 명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름을 내건 단체를 위한 지원보다는 차세대와 동포사회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지원 방향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던 중 워싱턴 지역의 대표 한인 단체를 특정해달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과거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역할 축소에 대한 실망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총영사는 단체 간의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한인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00일을 맞은 현 시점에서 미주 한인사회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민정책 변화로 체감되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대사관은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사건 대응 전담 영사 지정, 정책 안내 채널 운영 등으로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동포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해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대사관의 영사부, 영사민원 서비스 민원실도 더욱 편리하게 편하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영사민원 서비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영사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언제든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좋고 우리 대사관 영사부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 선거와 관련해서는 워싱턴 관할 지역에서 총 4,326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와 비슷한 규모로 하 선거관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재외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20일간 그 재외 유권자 등록을 받았고요. 4,326명이 현재 이제 잠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부는 5월 4일 날 확정되고 그날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나 투표하실 수 있는지 인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인구 추정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어떤 의사를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하실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실시되는 재외 선거지만 한국의 법에 따라서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말이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런 행위로도 선거운동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조 총영사는 마지막으로 영사관의 역할은 단순 민원 업무를 넘어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를 잇는 각을 하며 커뮤니티와의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나우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